자, 여러분,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한 밥 우드워드 기자가 있습니다. 이 그 양반은 기자가 그렇게 극단적인 이런 책을 쓰셨어 그래. 책 장사 하려고 하는 거죠.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미국 사람들이 이 책 장사가 돈이 많이 남거든요. 예, 이 밥 우드워드가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경로입니다. 경로. 더 레이지인가요? 네. 자, 경로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에피소드를 좀 한번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볼까요? 아이고, 연세가 1943년생이시니까 예, 나이가 많으시죠. 요분이신데 기자로서는 최고 베테랑 기자죠. 예, 그리고 뉴욕타임스에 버금가는 그 시골 동네 워싱턴 DC의 작은 언론사를 전 세계적인 언론사로 등극시킨 장본인이죠. 예, 워싱턴 포스트. 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저희가 좀 재미난 내용이 있어서 좀 보려고 했습니다. 이 앤드루 킴 CIA 코리아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마크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지난번에 방북을 했었는데 그때 방북해서 김정은하고 만찬을 하는데 여기 이제 김여정도 있고 리설주도 있고 김영철도 배석을 했습니다. 담배를 꼬나무는 김정은을 보고 이제 이 앤드루 킴이 한마디 한 거예요. 담배는 몸에 해롭다. 예, 그랬더니 갑자기 좌중이 얼어붙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이거를 트럼프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약간 좀 오버한 거 아닌가요? 예? 트럼프에게 들었다고 예, 했죠. 예. 그러면 이제 전달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전달되고 또 해석이 그렇죠. 되고 네. 했던 이런 예. 굴곡들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건 밥 우드워드가 예전에 기자로서의 어떤 솜씨보다는 좀 작가로서의 좀 기교를 부린 게 아닌가.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관심 갖고 그냥 혹하는 주제. 네. 담배를 물었는데 안 됩니다 했더니 다 얼어붙었다. 이건 뭐 그냥 좀 약간 소설다운 느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담배를 피우면 해롭다는 얘기를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가셨을 때 그때도 한번 하셨잖아요. 예, 네. 케이블카를 타고 천지로 이동하는 그때 네.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우리 다 이렇게 영상으로 저도 이제 봤는데 그럼 그때도 다 얼어붙었었을까요? 부부끼리 마주 앉았는데 예. 담배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 직접 얘기한 것보다는 그냥 이제 김정수 교사가 담배가 해롭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리설주도 이제 옆에서 긍정하는 정말 해롭다고 한다 이렇게 긍정하는 이런 제스처를 취했는데 예. 그런 얘기에 이제 옆에서 굳어지더라 뭐 굳어버렸다 이런 거는 조금 상황과 맞지 않지 않나. 그렇죠.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냥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들을 보좌하는 이런 그 영상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하노이로 가는 도중에 중간에 쉬면서 김정은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니까 김여정이 이제 재떨이가 있고 김정은 그 재떨이를 봤던 그런 장면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에 왜 이제 옆에서 굳어졌는지 이런 그렇죠. 뭐 그냥 좀 뭐 재미삼아 한 것 같은데 재떨이 얘기하시니까 옛날에 그 넘버 3라는 영화 있었나요? 거기서 넘버 2냐 3냐를 놓고 싸우는데 책더리를 던지는 게 액션이나 하여튼 뭐 갑자기 이게 떠오르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책의 내용 중에는 그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나서 그 시신을 여기 그 고위 관리들이 보는 데다가 비치했다. 거기다 놨다.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걸 저도 보고 읽고 나서 생각을 좀 해봤더니 사실 권력자는 어떤 걸 보여주고 싶냐면 내가 너희들 다 책임지고 나는 부드러우니 나를 믿어라.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사람 목을 따서 이렇게 야만적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는 총살하고 너희들 행동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런 원포는 넣을 수 있지만은 그 목을 따서 그 모두 앞에서 이렇게 보여준다. 그건 이제 본인의 권력관의 관점에서도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아니 그렇죠. 그런 생각까지 아니 못할까요? 그때 장성택 그때 죽었을 때는 무슨 뭐 고사포로 쏴주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뭐 시신이 아예 없어야 말이 되는데 형체도 없다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참 제가 이거 밥 우드워드가 이게 이제
옛날에는 잘 나갔었는데 좀 오보가 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굉장히 요리를 좀 잘 하시는 예, 그렇죠. 것 그 같습니다. 글을 쓴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대목은 요거는 이제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2017년에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었다. 네. 이 부분은 2017년을 돌이켜 보면은 네. 그러니까 북한이 좀 그때는 약간 좀 움찔움찔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북한이 엄청 조급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3월에 이제 미사일 발사를 굉장히 큰 것 하고요. 네. 그리고 7월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네.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북한이 생각했던 이게 대외적 환경은 그 중에서 남한이라고 하면은 2018년 2월에 정권이 바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 전에 갑자기 바뀌었죠. 2017년 5월에 5월에 바뀌어서 바뀌었죠. 네. 또 이제 그 대통령께서 계속 이제 그 손을 내밀었어요. 예, 예. 정상회담 하자, 맞습니다. 한국적 맞습니다.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 이렇게 계속 이제 메시지를 던지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구걸을 했죠. 예, 근데 그걸 예. 선뜻 잡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제 노동신문에서 이 말귀를 알아 못 듣는다고 막 이렇게 반박할 정도로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 예, 그런 예. 신문의 구절이 나왔는데 예, 예. 그 정도로 이제 우리의 이렇게 손을 선뜻 잡을 여유가 없었던 거죠. 엄청 급한 짧은 시간에 네. 미사일 발사를 많이 하고 예, 예. 그다음에 9월 달에는 그 국제 그 유엔 총회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로켓맨이라고 네, 얘기했더니 맞습니다. 네. 늑다리라고 네, 늙은 뭐 맞아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반박하면서 김정은 개인의 성명도 막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말 전쟁으로 이제 막 치달아가던 시기였습니다. 예. 자, 소장님, 김정은이 어디 몸이 불편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보도가 쭉 나오는 거 보면 근데 요즘 뭐 난닝고 바람으로 어디도 재해 현장, 수해 입은 현장도 가보고 뭐 우리가 지금 김정은의 건강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뭐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약간 좀 분리해서 봐야 될 부분은 예. 김정은이 갖고 있는 질병이 이게 오래된 만성. 만성화된 이런 질병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건강이 안 좋다고 얘기할 때는 예. 굉장히 급성적인 이렇게 임의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데 우리는 곧 죽을 것처럼 설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성적이기 때문에 이제 좀 쉬게 되면 네. 정말 아파서 쉬는 것 아니냐, 수술을 한 것 아니냐, 뭐 예, 예. 사망한 것 아니냐, 뭐 여기까지 얘기를 예. 하죠. 그렇죠, 래서 그렇죠. 만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급격하게 이제 어떤 면역력이 떨어지면 급격하게 이제 쓰러지거나 이런 거 예.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만성적이기 때문에 또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그렇군요. 볼 수가 또 있겠죠. 꾸준히 말. 근데 딱 보면 옛날에 뭐 세종대왕도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뚱뚱한 예. 체구였기 때문에 근데 당뇨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뇨의 그냥 고혈압에 이렇게, 과체 중에 당뇨는 뭐냐면 당뇨를 이제 조절하는 거잖아요. 늘 네, 당뇨인데 그렇죠. 당뇨의 가장 좀 취약한 게 뭐냐면 쇼크예요. 쇼크. 네, 당뇨가 쇼크가 잘 오거든요. 이게 네, 순간적으로. 네. 그래서 그 이제 당뇨가 만약에 옆에 바로 그 순간에 조치가 안 되면 위험한 거거든요. 당뇨병 환자가 위험한 게 그것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사진이 살이 좀 빠진 사진이 나왔어요. 사실은 원래 배가 막 산만하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나왔던 제가 사진으로 기억이 되는데 수해 현장에 가서 난닝구 차림으로 있는데 근데 상당히 이게 좀 체중이 좀 줄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여주기 위한 네. 건강하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군요. 네. 역설적으로. 네. 그래서 아예 겉옷을 다 걷어내고 그냥 속옷 차림으로만 딱 해서. 네. 근데 그렇게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 보면 네. 확실히 아픈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몸이 안 좋, 아니 네. 그러니까 아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저희 집안에도 이제 뭐 어머니께서 이제 어렸을 때 당뇨병을 앓으셨고 그러지만 예. 당뇨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쇼크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쇼크가 한두 번 왔을 수도 그러니까 있죠? 제가 매번 보니까 저 양반도 쇼크로 쓰러지는 경우가 왕왕 있구나. 저게 어느 그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네. 사람이 쇼크가 오거든요. 근데 그 쇼크가 온다고 해서 죽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로 조치를 취하면 바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취업되는 거죠. 네. 그럼 뭐 인슐린을 맞거나 그렇죠. 무슨 뭐 네. 해서. 바로 저건 이제 어려운 조치가 아니니까. 저거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군요. 예, 여러분
김정은 저기 뚱땡이가 저기 몸이 좀 안 좋은데 금방 죽을 병은 아니고 예, 만성 질환, 뭐 당뇨, 고혈압 요쪽 계통에서 조금 좀 저 양반이 어디 혼자 갈 일은 없잖아요. 혼자 가서 쓰러지면 이제 가는 거지만 혼자 갈 일이 없죠. 없잖아요. 혼자 갈 일이 없죠. 예, 뭐 거기 저 주변에 그냥 특히 저 리설주가 아주 옆에 바짝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저 그 당뇨병 환자는 일단 이렇게 빠릿빠릿 외부 활동을 잘 못해요. 네, 그거를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량을 천천히 걸어서 운동하는 건 맞지만 뭐 활달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활동하고 이런 걸 못해요. 그게 충격이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북한의 이제 권력 구조를 보면 그 지난번에도 이제 김여정에게 뭐 위임했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아랫 사람들을 활동 많이 시키거든요. 예를 들면 리병철이라든가 김덕훈이라든가 뭐 새로 이제 이렇게 부임된 사람들. 리병철하고 김덕훈 무슨 직함이 있죠? 리병철은 이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고요. 부위원장.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사람은 이제 군수 담당, 군수 공업부장이었어요. 아 예. 근데 군수 공업부장이면 장관급이죠? 그렇죠. 근데 군수공업에서 가장 이 사람이 이렇게 핵심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게 핵개발이거든요. 핵. 제일 중요한 거네. 근데 핵개발이구나. 짧은 시간에 정치국 위원을 했다가 그다음에 정치국 뭐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굉장히 초고속 승진을 한 사람인데 그 얼마 전에는 노동신문에 이 사람이 이제 정면에 나오면서 그 농장에 이제 뭐 지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비춰졌습니다. 리병철. 네네. 이병철은 어디나 가나 공업을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네요. 우리 저 삼성 우리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 회장님도 이병철이신데. 네. 야 이게 군사통으로 이렇게 회자가 되는군요. 근데 이분을 갖다가 이제 그 농업 지도까지 이제 이렇게 내세우는 거 보면 김정은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들을 측근들을 통해서 커버하는군요. 그렇죠. 보완적으로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데 이걸 보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역할 분담이다, 권력 분산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제가 왜 이게 좀 비유가 욕먹을 비유긴 하지만 그 세종대학교에서 당뇨병을 오랫동안 지병으로 앓으셨어요. 그래서 말년에는 세종대학교 후반기에는 거의 10년 가까이를 사실상 세자한테 위임해요. 대외 활동을 직접 못하시고 직접 그걸 못하세요. 그 정도로 이제 거동이 불편한, 그러니까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부대끼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상 국왕의 거의 역할을 세자한테 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문종이라는 국왕이 사실상 왕노릇한 게 훨씬 긴 거예요. 거의 10년 가까이 왕노릇을 해요. 타이틀은 한 2년밖에 못 들었지만 거의 10년 가까이 왕노릇을 해요. 문종. 그래서 사실 세종대왕의 시대는 세종대왕 혼자만의 시대는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 나중에 나오는 이제 세조 있잖아요. 세조도 있고 이 소액에서 왕자 그룹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일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세조 같은 경우는 뭐 군사 관련된 책들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외교 관련된 것들을 신숙주와 같이 세조가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문종 같은 경우는 내치에서 이제 안에 한 일들을 이제 문종이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세종 후반기 거의 10년 가까이 압축적으로 7, 8년 정도는 사실은 세종대왕이 통치 기간이라기보다 세자를 중심으로 한 왕자들의 연합체제였다고 본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무슨 당뇨병 같은 거 때문에 저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계속 유추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역사 말씀하시니까 현재를 보는 이런 힌트를 굉장히 많이 그렇죠, 주세요. 맞습니다. 워낙 또 그쪽 광면은 또 해박하시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다고 한다면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럼 뭐 쇼크나 이런 게 또 쉽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질병은 완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관리가 아직은 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별치장이 없겠으나 이런 식으로 좀 관리하는 게 맞네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게 국정원에서 지금 정보부 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얘기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게 일단 당뇨병에 취약한 게 이제 신장도 그렇고 간도 그렇지만 무릎 일단은 근데 점점 움직임이 적어져서 일단은 무릎 쪽이 이제 약해져요.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운동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량을 업무량을 대폭 줄여야 돼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이 호르몬 문제 때문에 당뇨병 환자한테 쥐약이에요. 그런 거 맞네요. 이게 우리 최경영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리병철이나 아니면 자기 동생 김여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일을 시키는 거네, 분담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위임 통치라기보다 이제 그런 조선시대 때 왕조 시대 때 거를 보자면 네. 왕이 이제 그 사실상 업무 자체 양을 대폭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결제만 상의하는 단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논의하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예, 그렇죠. 논의 단계는 들어가죠. 최종 회의를 안 하는 거죠. 네, 네. 회의를 안 하고 최종 네. 파이널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현장 업무를 낮추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아, 현장 말씀이 업무를 딱 현장 맞습니다. 낮추는 그 거죠. 얼마 네. 전에 김정은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예, 지팡이 짚은 적이 한 번 나왔지 있었죠. 네, 않습니까? 있었죠. 무릎 예, 이게 원래 저 당뇨 당뇨 환자들이 이게 그래서 나중에 세종대왕이 거동을 못 해요. 더군다나 지금 김정은은 과체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키에 비해서 덩치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워낙 고기를 좋아했거든. 비슷하네요. 육식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여기는 저 김- 치즈를 좋아한다. 김정은 와인도 좋아하고 뭐 치즈 네. 좋아하고 여기도 고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네. 고기는 저도 좋아하는데. 네. 식사량도 많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